인벤타리오 2025 문구 페어 갔던 후기를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오랫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온 문구 덕후이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인벤타리오를 홍보한 대문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가 파일 박스 같은 걸로 굉장히 문구를 상징한 소품을 잘 활용했다라고 들었고, 규모가 엄청 크진 않은데 되게 작지만 알차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동구인 규리님 지구화학과 협업해서 만든 색연필 세트가 있었는데 책에 밑줄 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그런 세트더라고요. 굉장히 힘났지만 재고가 없어서 어차피 사진은 못하고 눈으로만 봤어요. 정말 무색이더라고요. 그어도 티도 안 나. 한번 그다음 갔는데 이렇게 어떤 카피들이 있었고, 요 카피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몰입하고 계셨는데 원하는 스티커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면 나만의 문구가 완성되는, 머리를 잘 썼다. 이 스티커들도 종류가 다양했어서 굉장히 붙이는 재미가 있었고 인증도 많이. 저희가 이제 메인존의 시작이었는데 인벤타리 네모네모 로직이라고 옛날에 또 있었는데 그런 캠퍼스랑 가위를 해서 일단 뭐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라이프 앤 피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조닝도 그렇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나무 우드 인테리어에다가 자잘한 소품들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배치했다 해서 눈에 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돌다가 처음에 좀 봤던 게 살로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이게 전기공사하지 않아도 스위치 커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했어요. 산로라고 하는 브랜드 옛날에도 이게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스틸 느낌을 주는데 이 딸깍이 있죠. 딸깍이로 해서 저는 이제 요런 거 포인트 있죠. 요런 사과 그거 붙여가지고 위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미는 게 되게 치하고 이뻤고, 그 다음에 요런 메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괜찮았다. 제가 이제 집을 꾸미면 요런 굉장히 사고 싶었을 텐데 그냥 디자인이 되게 이뻤어요. 눈여겨봤다. 언젠가는 좀 사고 싶다 들었던 브랜드 산로라고 하는 브랜드, 한국 브랜드인데 설명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셨어서 봤어 브랜드. 그 다음에 또 한번 돌다가 보니까 이제 워크숍 워크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종이를 나눠준 거에다가 요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이렇게 쭉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두성종이랑 같이 협업해서 요런 이제 드로잉 페이퍼 홍보도 하면서 오리더라고 한 종이고, 이제 여기다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굉장히 또 몰입된 그 상태가 너무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벽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문구라는 게 결국 사람들 몰입할 수 있게 도구인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오늘 많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키티번이라 캐릭터와 관련된 브랜드들이랑 협업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붙여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뭐 웜그레이 델 이렇게 캐릭터 있는 브랜드들이랑 협업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게 했다. 나중에 이런 거 정말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사람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보다가 눈에 들었던 이 지구화학 쪽 지구 색연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키티버니 펀이랑 협업해서 만든 색연필 세트였더라. 보니까 색깔도 굉장히 잘 골라서 넣었고, 이제 다만 아쉬웠던 게 여기 안에 이제 뒷면을 봤는데 뒷면의 디자인이 딱 아쉽긴 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시도였어서 콜라보, 이런 콜라보 재밌었. 지구화학이 되게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인데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되게 대단하고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응원하게 되었어.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오일 파스텔도 만들었고, 오히려 옛날 디자인이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이 있었나?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지,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외국 브랜드에서 나온 색연필인 줄 알았어요. 이게 글로브라고 써져 있어서 그런, 요 가운데 요 한글만 없었으면 굉장히 감각적인데 약간 바우하우스 시절에 나온 거 같다는 생각. 요런 것, 이게 지구화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서 놀라스키지도 굉장히 컬러가 이뻤고, 이제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특허 등록을 위해서 이 특허청에 제출했던 색연필 도면의 일부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구 샤프식 색연필이 79년 1월에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40년을 바라보는 브랜드라는 걸 몰랐지만 지금까지에서 만나게 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1983년에 이런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색연필 1971년 샤프식 색연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색 색연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이제 아까 입구에서 봤던 그게 요 무색 색연필 말고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색 색연필이라는 것도 게 샤프식 색연필을 만들기 위한 무색이 색연필이 먼저 나왔다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연용 무색 묘화필, 일명 무색이다. 그래서 무색 색연필이 먼저 나왔구나. 심지어 무색으로 나왔다는 것. 무색을 왜 만들었
들었어. 옛날에는 30장을 모아서 꽉을 보내준다. 파격적인 정책도 있고 요즘에 봐도 좋을 것 같다라면서 옛날에는 상자를 모으면 보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CRM. 네, 그래서 색연필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한번 유심히 패키지 디자인 너무 이뻐서 한번 더 찍은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글로브라고 써져 있는 몇 가지 버전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주황색 버전도 있고 옆에 이제 노란색 버전 너무 이뻐가지고 참지 못하고 여러 장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흑심이라고 하는 연필 가게를 들어가서 봤는데, 야, 여기 연필 꽉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러한 그 수집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브랜드고, 연희동 쪽에 계신 걸로 알고 때, 이 많은 펜슬들 가져오 고생했을 거 하나하나가 쌓아 깊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다 수집을 하셨다니 대단. 하나에 미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요런 브랜드들을 다 모으는 이런 끈기, 열정 이런 거 들었고,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보고 있는 정말 많은 IBM 이런 거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고, 정말 이렇게 저도 뭐 하나에 되게 열중해서, 그 다음에 여기 흑심에서 요런 안내 문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아니까 굉장히 또 집중해서 봤어. 제가 이제 블랙 펜슬이라는 처음 봤어. 근데 이게 19세기 초에 전쟁터에 유래됐다라고 군인들이 뭘 이렇게 막 적어야 될 때가 있고, 휴대도 편하고 전쟁터에서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1930년대 50년 블랙 펜슬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대량 생산이 되었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중화가 되었다. 이런 이제 금속 테두리 장치, 이게 페룰이라고 한대요. 저는 이 명칭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페룰이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 장식이 보니까 이 메이커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요게 신기해서 어떤 데는 약간 황색이고 어떤 데는 초록색, 어떤 때는 약간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페루를 사용하는데, 요런 게 메이커마다 다르다라는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이런 지우개 연필도 사실 개발이 된 지 되게 됐는데, 그 지우개를 이렇게 감싸면서도 연필과 이어주는 이 지점 알루미늄 테두리가 이름이 있었고, 그 테두리가 되게 개성을 표현한 요소라는 게 신기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세계대전, 연차 세계대전 39년부터 45년까지 제작된 페룰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 일반적인 연필은 금속인데, 그때 한정적으로만 자원 공급이 끊기면서 고무를 비롯해서 금속 사용이 금지됐어. 그래서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지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진짜 금속이 하드보드지 되어 있었고, 이제 위에 있는 건 플라스틱 페루 되어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리미티드 버전일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그 딕슨사의 노란 하나의 시그니처인 것. 진짜 이 금속이 귀했을 시절에는 이런 것도 금속으로 못 만들어 슬픈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아. 너무 신기하고, 정말 연필의 진심이 아니면 이런 지식을 또 어디서 알아가겠어요. 피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여기 흑심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진짜 지우개는 또 지우개가 일반 지우개가 아니고 연필이 아니고 너무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아. 자세히는 못 봤. 이거는 그 지우개에다가 슬리브를 껴놨는데, 그게 지금 금빛 슬리브를 껴놨더라고요. 이게 최초로 플라스틱 지우개를 만든 시드사의 지우개인데, 천연 고무란, 이게 요 이제 로고에도 모티브가 있는데, 까마귀가 항아리 속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갈을 떨어뜨렸다라는 부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 이 개당 이게 10,000원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까마귀가 여기 자갈을 떨어뜨린, 너무 신기했어. 지우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신기했고, 너무 재밌어요. 요 지우개 형태를 보는 너무 재밌다. 요런 지우개 처음 보니까 좀 재밌었고, 몽당 연필 색깔별로 판매하고 있던 거 봤었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작은 가판대 같은 곳에 하나 이제 클리펜이라고, 회사들에서 보통 이렇게 굿즈 같은 거 줄 때 많이들 주는 브랜드인데, 그 노트에 끼울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올 정도로 하나의 단독 브랜드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한 500만 명이 사용한다. 또 3대 디자인상 석권에 뮤지엄이 선택했다. 나눔을 전한다라는 요런 의미가 있다. 나눔의 가치를 또 여기 펜에 부여한 줄은 몰랐는데, 클리펜이 좀 다시 보여 곳이었어요. 그래서 클리펜도 굉장히 다양하게 콜라보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어서 재밌어서 찍어와 클립해 다시 봤던 브랜드였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코스터로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 옆에 지나가시면서 코스터 너무 이쁘다고 극찬을 하면서 많이들 가셔서 확실히 만듦새도 좋고 물론 배치도 너무 좋고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생각보다는 얇긴 해. 앞뒷면 모두 이뻐서 사왔고요. 결제할 때도 너무나 그 애기 꼬마애가 되게 계산을 야물딱지게 해줘서 기분 좋고 나왔고,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감도랄 이 디자인 스튜디오가 다양한 사물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그걸 어떻게 모스 그래픽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비드하고 되게 생활에 활기를 주는 그런 컬러들을 많이 잘 써서 눈에 들어와 재밌게 봤던 그런 네, 그 코스터가 굉장히 많았을까?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고, 여기서 이제 코스터별로 색깔도 되게 비비드하게 잘 만들었고 선물 줘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D 페이퍼, 일본의 유명한 페이퍼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굉장히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 되게 온함이 많이 느껴져서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고 정 같은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건 뭔가 친절해요. 정이 있고 뭔가 동물의 숲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문구 좋아하는 분 중에 나쁜 분 없다는 과감한 되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게 따뜻해요. 안내가 되게 따뜻하다. 이게 MD 용지에 사용되고 있는 화렵수의 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딱 그 뭔가 연필에서 나는 그런 느낌고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건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만져봐 뭔가 되게 얄푸락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고, 이제 요게 종이로 탄생한다. 노트북에 그림을 정말 직원들 직접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 MD 페이퍼 직원분들이 열심히 또 그림 썼고, 이제 여기부터는 또 포인트 오브 뷰 부스였거든.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좀 마지막에 봤던 브랜드 역시나 그 포인트 오브 뷰가 개최를 주관했던 브랜드답게 부스도 조금 널찍하고 감도도 되게 좋았던 곳이어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해가지고 이 부스를 구성했는데 이 창작자들 각각이 다른 그림체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고 도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여기도 각자가 그림체도 다르고 한데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분도 약간 일러스트 이렇게 검은색 펜 단색으로 일러스트 그리셨던 작가님이었는데 이분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유심히 봤었다. 그래서 시각 작가 카콜님의 그림이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의 그림이 봤는데 이런 그림 들고 다니면서 걸 본다면 너무 재밌겠다. 되게 그림 계속해서 보고 싶다. 이제 문구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 페어가 열리게 되는 날을 되게 기대해왔다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문구가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게 될 만큼 시장이 커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보다 20대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왔고,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여자친구분 따라가지고 왔던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 혼자는 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가끔 보였어요. 이제 문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기자기한 그 다음에 이걸 실용적인 꿀을 정말 좋은 걸 쓰고 싶다라고 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구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립하고 창작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이런 포인트 오브 뷰 같은 브랜드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When I Was Young 한번 노트도 썼었는데 되게 독일 느낌이에요. 바우하우스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제가 이제 독일 가기 전 노트 브랜드 눈여겨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 좀 영감을 받은 창작물들을 깔아놨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뭔지 알겠어요. 뭔가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았구나. 역시나 독일 쪽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게 뭔가 그 브랜드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재밌다. 그 완성된 결과물 자체도 물론 좋지만 그 영감을 얻게 된 과정가 재밌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쨍한 색감들이 보통 옛날에 이제 독일 쪽에서 이런 색감들을 많이 썼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단색 되게 쨍한 판화는 그림, 그다음 바우하우스 시대 레이아웃도 딱딱 떨어지는 그런 레이아웃의 디자인들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맛을 잘 살린 브랜드였어서 이게 한국 브랜드라는 것에 또 한번 놀랐고 많이 이렇게 감각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생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지만 굉장히 다른 브랜드와도 협업을 많이 할 정도로 좀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브랜드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한 작품들을 많이 깔아놨는데, 그 다음에 SMD라고 하는 브랜드도 좀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제품은 못 찍었는데, 이제 여기는 가치관이 좀 좋았다. 멘트가 쓰면은 느려진다, 클리어해진다. 그래서 느려질 때 오히려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쓰면 우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게 좋았어. 나는 누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결국에 손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풀풀이라고 하는 브랜드. 여기도 감각이 좋았는데, 여기가 이제 스테이셔너리 문구랑 뮤직샵을 같이 한다 이렇게 했나는데, 여기도 손님들이 굉장히 분변인데, 약간 그 파스텔 톤의 식물과 문구들을 같이 DP를 해놔서 감도가 좋았어서 여기도 찍어왔어요. 롤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름도 재밌네요. 다시 말려있는 페인트인데, 이제 여기 마스킹 테이프 브랜드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마스킹 테이프랑 몇 개 샀는데, 이게 작가님이 사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스킹 테이프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도구가 마스킹 테이프이고 그게 이제 쉽게 떼내고 붙이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부담이 없대. 마스킹 테이프 매력이 빠져서 브랜드까지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찍어왔는데, 팜 하우스라고 하는 요런 압화라고 하죠. 이렇게 납작하게 말린 그 꽃을 이렇게 압축시킨 꽃이라고 하죠. 프레스드 플라워가. 그걸로 엽서를 이렇게 만든 거, 뭐랄까요, 어떤 한때 되게 싱그럽게 자라던 식물들이 이렇게 딱 정제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좋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딱 멈춘 느낌이 들었어서 오묘하고 되게 깔끔하게 해서, 이런 것도 식물의 잎사귀들을 이렇게 잘 살려서 말린 게 너무 이뻐서고요. 여기 보니까 이 브랜드가 이제 팜하우스라고 하는 브랜드,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종이도 되게 약간 손으로 찢은 질감 같은 거에 꽃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너무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요것도 살짝 탐났어요. 요게 에코백인데 되게 시원한 소재로 만백이지만 에코백이 많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말 이쁘게 말린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찍어봤고, 한참 동안 여기 망설이니까 뭐 설명해 주셨어. 이렇게 아크릴에 넣은 버전도 있어서 이뻤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존이 자체가 이뻤어.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이렇게 물에 잘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식물을 병에 담아놓고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면서 봤던 문구인데, 고요한 시간에 글쓰기나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글자를 적는 순간에 대한 표현을 너무 잘 해주. 펜의 궤적이에서 사각거리 전해지는 진동, 미세게 스며 페이지 바스락거림, 미묘한 감각들이 기분 좋은 몰입의 시간을 가져와 준다. 몰입의 시간을 표현하는 문구가 와닿았어서, 여기는 그럴이라고 하는 편지 브랜드인데 레터 서비스, 펜팔 서비스도 하고 있어. 진짜 그 펜팔 키트를 사면은 편지를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받고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편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깊게 판 거죠. 편지를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런 편지지도 너무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다 둘러보고 왔었고요. 이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봤어요. 좀 빨리빨리 다음 일정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오늘 산 것을 한번 공유해볼게요. 제가 산 건 요 정도입니다. 좀 소박하게 샀어요. 너무 많이 사면은 많이 사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 절제를 편이긴 합니다. 제가 산 것들 하나하나씩 좀 같이, 일단 아까 그 롤드 페인트죠. 거기서 산 브랜드 그 제품인데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디스펜서 쉽게 뗄 수 있게끔 거치해 두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 이 네모 판자 있잖아요. 요게 별도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거더라고요. 이게 노 플라스틱 선데이랑 협업해서 만든 건데,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이걸 떼면은 투명하게 비쳐요. 이 비치는 게 그냥 비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딱 검은색으로 유니크한 것 같은데 제가 흰색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잘 잘리고 잘 샀다 이랬어요. 요게 이제 흰색 스펜서가 2,200원, 마스킹 테이프를 딱 넣어서 끊을 수 있는데,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이걸 막아주는, 고정시키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덜렁거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끊고 나면은 쉽게 덜렁거리진 않아서 잘 샀다 생각했던, 이렇게 기면 형태가 되고, 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도 2개 같이 샀는데요. 하나는 그 숫자, 일자가
적혀있는 테이프고 하나 얇은 색 좀 저는 채색으로 3개 들어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샀어요. 검은색, 회색 2가 들어있는 거 샀고 요 이제 일자같이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요 일자 표기할 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이제 요 숫자는 이렇게 또 시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똑똑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제가 디스펜서를 같이 사려고 하니 정말 친절하게 요 디스펜서 안 써도 이게 똑똑 잘 끊기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쓰면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집에 하나가 있다 하니까 예쁘게 응대를 해주셨던 친절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 이제 옆에 있는 거 정말 그 마스킹 테이프로 만든 그림이더라. 이게 그린 건가 아닌가 다 마스킹 테이프 손으로 찢어가지고 만들었다라 이 엽서 뒷면에 소리가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흑심 브랜드에서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뭘 샀냐면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실 같은 걸로 포장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디테일이 포장을 해주셔서 찍어봤고요. 제가 산 건 연필깎이랑 지우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밀란 브랜드인 거였고 검은색인데 요걸 왜 샀냐면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뚜껑을 떼면은 지우개가 나오고 뒤에 보면 두 가지 사이즈의 그 연필깎이가 집에 검은 연필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깎으려고 연필깎이를 하나 쿠팡에 산 적이 있었는데 잘못 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큰 구멍이 있어서 요거에서 한 7,000원대 정도 이걸 업어왔습니다. 그 다음 산 거는 넬나라는 브랜드의 아이패드 필름을 샀는데요. 요게 이제 포장해 주실 때 대표님이 포장을 해주셨는데 유튜브로도 많이 뵀던 분이면서 이게 하나의 성장의 책이다 라는 컨셉으로 이번 문구 페어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딱 포장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의 퍼포먼스로 해서 해주셨고 그것도 되게 하나의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왜 최근에 그 인스타에서 이렇게 인형사도 되게 앞에서 퍼포먼스 하면서 포장해주는 것처럼 이걸 넣고 포장해주는 과정마저 하나의 되게 경험으로 해주셔서 이게 약간 오프라인의 맛이 안 나라는 그런. 그다음에 넬나 요 앞에 이제 땡큐라고 하는 거 요거 붙어져 있었는데 요거 지금 뭐 이용 가이드라도 안내 문구가 있었어요. 요걸 열었더니 요렇게 매트 필름 요걸 샀어. 패드 프로 11인치를 쓰니까 이걸 샀고 이제 요게 직접 봤는데 정말 그 고급 코팅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붙여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샀습니다.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넬나라고 하는 브랜드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브랜드를 좀 응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살 때도 그 앱 개발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되게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사봤습니다. 구성품 들어있었고 잘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모스라고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산 코스터인데 제가 컵을 이렇게 올려 놔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다 더 잘 샀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쁘게 뒷면도 한번 봤어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실 배치가 정말 예술이었다. 그래서 모스 그래프라고 하는 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눈여겨보게 됐고 요 뒷면까지도 이렇게 잘 설계해서 만게 너무 대단하다고 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문구 페어 후기 끝.